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대가를 주고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 다른 사람의 재산을 안환하는 거, 이거를 이제 임대차라고 하거든요. 임대차는 세 가지 임대차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 하나는 상가에 관한 임대차, 그 다음 주택이나 상가 이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금 액수라든지 뭐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임대차. 그냥 임대차는 민법상의 임대차 그 조문에 적용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택 임대차나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그 대항 요건하고 확정 일자가 있잖아요. 주택은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인도받고 그 다음 확정일자 하면은 다음 날부터 내가 임차인, 이 집의 임차인이요 주장할 수 있고, 상가는 상가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고 그 다음 확정일자 내면 다음 날부터 내가 이 상가의 임차인입니다 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임대차의 효력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이 채권관계를 물권처럼 소유권이나 이런 담보권이나 이런 것처럼 제3자들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화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항력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고, 대항력만 가지고 있어도 소액보증금은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용 못 받는, 그냥 뭐, 공장, 건물,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은 민법상의 임대차를 받기 때문에 제3자들한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과의 그냥 채권관계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회생 절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이제 회생 담보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담보권 변제 방법처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 주택을 매각을 하고 그 신규 매수인이 신소유자가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싫어 그러면은 이제 매각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내주는 그런 식으로 회생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의 임차인들이 임대인이 이제 회생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담보물은 그 매각을 하는 게 보통 실무니까요. 매각하면서 내 보증금 채무도 신규 매수인, 신소유자가 인수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과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재임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싫으면 빠져나가고 싶으면 해지하고, 이제 보증금을 매각대금에서 반환받아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담보권을 이제 별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이런 경우는 그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매 신청권은 없어요.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거기 더 붙어가지고 내 거 내놔 이렇게 해서 배당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이제 그렇게 해서 파산 절차에서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민법상의 임대차 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는 그냥 회생 채권이 되어버립니다. 단순히 회생 채권. 그러니까 회생을 신청한 임대인이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죠. 그럼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뭐 전액 변제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안 그렇다 그러면 몇 퍼센트는 출자 전환하고 주식으로 주고 몇 퍼센트는 10년간 현금으로 갚는다, 또는 뭐 단기간에
내 현금으로 균등분할해서 갚는다. 뭐 이런 식의 회생 계획안을 짜게 됩니다. 그 민법상에 적용을 받는 임차 입장에선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출자전환 한다는 것은 그 뭐 지금 회생 신청한 회사가 자본 잠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산 절차에서는 그냥 일반 파산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해가지고 자기 채권 액수에 비례해서 배당률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데 형편없겠죠. 이제 뭐 손에 쥐어지는 돈의 액수가. 그래서 타인의 재산을 유상으로 쓰고 반환하는 거, 이거를 이제 임대차라고 한다. 근데 임대차는 세 가지가 있더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임대차, 상가건물보호법 임대차, 상가건물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 그 다음에 민법상의 임대차가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는 굉장히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든지 대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돼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상의 임대차는 그냥 다른 뭐 금융기관 대출채권, 그 다음 상거래채권 이런 것과 동등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하튼 그 방법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냐, 계속 거주할 것이냐, 변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민법상의 임대차라 하더라도 이거는 임차 보증금은 좀 특수한 성격이 있다 해서 요거는 좀 다르게 좀 분류해가지고 변제 방법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변호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법상의 임대차는 보호를 별로 못 받는데, 주택이나 상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거에 적용을 받는 경우 웬만하면 보증금은 이제 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